네, 오늘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에 대한 디퍼런셜 매니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프라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이제 AVNRT, AVRT, AT리얼 타키카디아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AVNRT는 AV 노드의 그 atrial 인서션, 에이트리움으로부터 인서션인 슬로우한 패스트 패스웨이 사이에서 리엔트리가 도는 것이고, AVRT는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와 AV 컨덕션 시스템을 통해서 리엔트리가 형성되는 것이고,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는 매우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엔트리일 수도 있고, 매크로, 마이크로 리엔트리일 수도 있고, 트리거드 액티비티, 인핸스드 오토매티시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는 좀 다양한 행동 패턴을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일단 심전도로서 이제 감별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 심전도를 보시면 우선 먼저 봐야 될 게 RR 인터벌입니다. RR 인터벌이 레귤러하냐, 이레귤러하냐 이렇게 나눠서 이레귤러 하면은 atrial fibrillation, 플러터, atrial 타키카디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RR 인터벌이 레귤러하다면 P웨이브를 찾아보시고 P웨이브가 보이지 않는다면 대개는 QRS 안에 슈퍼 임포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typical AVNRT, 즉 슬로우 패스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P웨이브가 보인다면 위치에 따라서 RP 인터벌과 PR 인터벌을 비교해서 이제 RP가 짧고 PR이 길다면 또 RP 인터벌을 70ms라는 컷오프로 나누어서 70ms 이내로 짧으면 즉 QRS에 더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typical AVNRT 이제 QRS랑 약간 떨어져 있다. 70ms 이상 떨어져 있다면 AVRT 또는 AT일 수도 있고 슬로우 같은 이제 에이티피컬한 AVNRT일 수도 있습니다. RP 인터벌과 PR 인터벌을 비교해서 RP가 더 길고 PR이 짧다면 AT가 제일 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PJRT나 이제 패스트 슬로우 타입의 AVNRT, 에이티피컬한 AVNRT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요 두 그룹은 이제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심전도로는 정확히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션 될 때 모드를 보고 또 AVNRT인지 AVRT인지 구분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폰테이니어스 터미네이션입니다. 아데노신 주고 터미네이션 되는 게 아니고 스폰테이니어스 터미네이션 될 때 모드를 보시면 마지막 이벤트가 이 AVNRT의 경우는 전형적으로는 슬로우 패스웨이 블락 때문에 이게 터미네이션 되기 때문에 라스트 이벤트는 P웨이브입니다. 하지만 비전형적으로 QRS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AVRT도 대개는 이제 AV 노드가 블락이 되기 때문에 P웨이브로 끝나지만 QRS로 끝난다고 또 AVRT를 룰아웃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T의 경우는 QRS로 끝나죠. 대부분. H리움에서 뭔가 임펄스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종료가 되고 마지막 임펄스는 이제 QRS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터미네이션은 QRS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론, 이걸 보시면 P웨이브로 끝나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P웨이브로 끝난다면 AT는 아니다. QRS로 끝난다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데노신으로 터미네이션 되는 상황을 보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데노신 주면은 AT도 당연히 P웨이브 끝나겠죠. AV 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데노신 줬을 때 리스판스를 보고도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대개는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겠죠. 아데노신 주면 이제 그 리스판스에 따라서 전혀 타키카디아가 변화가 없다. 이쪽으로 간다면 되게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아데노신을 제대로 주지 못했을 때죠. 이제 아데노신은 블러드를 만나면은 한 10초 이내에 10초 정도 후에 디그라데이션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빠르게 인젝션하지 않으면
아데노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 리스판스인 경우는 이제 제대로 아데노신 못 줬을 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VT, AV 노드와 상관없이 돌고 있는 VT인 경우는 아데노신 줘도 별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아데노신 줬을 때 서던 터미네이션 되면은 이제 AVNRT, AVRT와 같은 AV 노드에 디펜던트한 리엔트리 타키카디아가 가장 흔하겠고, 눈물 게이지 에이트리아 타키카디아냐 RVOT PVC도 아데노신의 터미네이션 될 수 있습니다. 이 P 웨이브만 남고 QRS가 이제 없어지고, 근데 P 웨이브의 사이클 랭스가 똑같다면 이제 에이트리아 타키카디아일 가능성이 많고, P 웨이브 QRS는 뭐 일단 없어지겠죠. 아데노신 이펙트가 있으면. 근데 P 웨이브가 사이클 랭스가 느려진다면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또는 에이트리아 타키카디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이트리아 타키카디아는 거의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에이트리아 타키카디아가 다양한 메커니즘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 양식이 다 다른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제일 중요한 표인데요. 뭐 이 표를 이 강의 내내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히 좀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 SVT일 때 AVNRT냐, AVRT냐, AT냐 이 세 가지를 감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저희가 눈에 띄는 거는 이거죠. 이제 VA 인터벌이 얼마냐. 타키카디아 가면은 금방 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60ms를 컷오프로 해서 AVNRT냐, AVRT냐, 즉 60ms 이내로 QRS가 짧으면 AVNRT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usually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개는 이렇다. 이것만 가지고는 감별 진단을 완전히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스폰테이니어스한 AV 블락이 가득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AV 블락이 생기면서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되면 AV 블락이 생겼는데 타키카디아가 온고잉 한다. 그럼 AT일 가능성이 많고요. AV NRT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로어 커먼 패스웨이가 블락이 되면 그래서 투투원 AV 블락이 생겨도 AV NRT는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AVRT는 AV 블락이 생기면 절대로 타키카디아가 서스테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감별할 수 있고, 번들 브랜치 블락이 이제 생길 수 있죠. 에버런스 컨덕션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럴 때는 이제 쿠메스로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뒤에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키카디아 갈 때 이제 우리 리셋이라고 하죠. 이제 피스 리프렉토리에 V페이싱을 줘서 감별 진단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뒤에 말씀드리고, 이제 프리익사이테이션 인덱스도 이제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말씀드리고, 또 스폰테이니어스 AV 블락이 생겼을 때 터미네이션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뭐 AT는 AV 블락이 생겨도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AV NRT, AVRT 모두 터미네이션 될 수도 있고, AV NRT는 스톤 AV 블락, 로어 커먼 패스웨이 블락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엔트레인먼트 페이싱 뒤에서 말씀드리고, 뭐 이것도 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쿠메스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제 레프트 쪽에 레프트 라테랄에 이제 악세스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엔트리가 돌고 있는데요. 만약에 LBBB가 생겼습니다. 즉 뭐 에버런스 컨덕션으로 LBBB가 생기면은 여기가 블락이 되겠죠. 그럼 리엔트리는 레프트 번들을 돌지 못하고 라이트 번들로 멀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키카디아 서킷이 길어졌죠. 레프트를 돌다가 라이트로 멀리 돌아가기 때문에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가 이런 경우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컷오프는 35ms로 컷오프를 잡아서 35ms 이상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생겼는데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가 35 이상 길어졌다. 그러면 악세서리 패스웨이가 레프트에 있거나 왼쪽에 악세서리 패스웨이가 있구나. 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번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5를 컷오프 밸류로 해서 사이클 랭스가 길어지냐 길어지지 않느냐. 길어지지 않으면 이제 AV NRT인지 반대쪽에 있는 악세서리 패스웨이인지 감별 진단은 안 됩니다. 즉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생겼는데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길어졌다. 그러면 레프트
쪽에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구나. 또 셉탈은 또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라이트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AV NRT를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가 키스 리프랙토리 벤트리큘라 페이싱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럴 때 이제 비페이싱을 했죠. 싱글 비페이싱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다면 이 싱글 비페이싱을 줬을 때 이것은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타고 올라가겠죠. 키스로 올라가는 부분은 내려온 타키카디아 콜리전에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타키카디아가 엑셀러레이트, 리셋이 된다는 거죠. 다음 A가 더 빨라집니다. 어드밴스 됩니다. AD NRT는 이렇게 슬로우와 페스트 사이를 돌다가 내려오면 우리가 히스 리프렉토리 VPD를 줬을 때 여기서 콜리전 내서 HM을 더 어드밴스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 V를 줬을 때 리셋을 시켰을 때 A가 어드밴스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타키카디아 갈 때 싱글 V를 줬을 때 A가 어드밴스 됐죠. 네, 이것을 우리가 리셋됐다 또는 어드밴스 됐다 또는 A가 프리익사이테이션 됐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히스 리프렉토리 피리어드에 주면은 제일 좋은데 이제 간혹 이제 히스 리프렉토리 피리어드를 정확히 모를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조금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보다 한 10ms씩 조금씩 당겨봅니다. 그렇게 하면 당기면 어느 순간 이제 A가 어드밴스 됩니다. 프리 익사이테이션 되는 거죠. 그것을 그 사이클 랭스, 그 이제 인터벌을 프리 익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합니다. A가 어드밴스 되는 가장 긴 커플링 인터벌. 그래서 이게 100ms보다 더 짧게 타키카디아 갈 때 100ms 이상 더 짧게 줬을 때 리셋이 된다. 그럼 이제 ABNRT죠. 지금 ABNRT도 히스 리프렉티브보다 더 빠르게 더 이제 일찍 페이싱을 하면은 A도 어드밴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00 이상 어드밴스 땡겼을 때 어드밴스가 되면 ABNRT. 그 이하로 100 미만으로 페이싱을 했을 때 어드밴스 되면은 ABRT,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프리익사이테이션 인덱스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버드랩 페이싱을 해가지고 엔트리먼트 페이싱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리엔트리 서킷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이제 하늘색이 리엔트리 서킷인데요. 리엔트리 서킷이 돌고 있을 때 한쪽은 패스트, 한쪽은 슬로우 컨덕션 하겠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리엔트리 서킷 밖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디든지 페이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페이싱한 임펄스가 리엔트리 서킷으로 들어가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싱을 하고 리엔트리 서킷까지 가는데 거리를 A라고 하면 A. 그리고 이 페이싱이 리엔트리 서킷을 한 바퀴 돌고 오죠. 그럼 이게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싱한 카테터로 센싱이 됐을 때 다시 A죠. 이 임펄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를 이렇게 봤을 때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 즉 페이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테터에서 시그널이 센싱 되는 인터벌을 말하죠. 이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은 A 플러스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플러스 A죠. 그래서 PPI-TCL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를 이 왼쪽으로 이항하면 PPI-TCL은 2A가 되겠죠. 그래서 PPI-TCL은 내가 페이싱한 부분과 리엔트리 서킷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ABNRT, ABRT 감별할 때 RV 에이펙스를 페이싱했을 때 이 PPI-TCL이 115라는 어떤 그 컷오프가 있습니다. 115 이상 길어져 있으면 이제 ABNRT 115 이내이다. 그러면은
리엔트리 서킷이 RV APX에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다, AVR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엔트리먼트 페이싱을 하게 되면 그 오버드랩 페이싱을 하게 되면 잘 이제 엔트리먼트 됐는지를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순서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에 PPI-TC를 재셔야 됩니다. 그냥 일단 페이싱 해놓고 PPI-TC를 바로 재시는데 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V 캡처가 됐는지, 두 번째 AA 인터벌이 내가 페이싱한 인터벌만큼 따라왔는지, 즉 엑셀러레이션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V 페이싱을 했는데 카드의 엑셀러레이션 안 되고, 즉 VA 컨덕션 블락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매뉴얼을 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VAV 리스폰스를 보였느냐, VAAV 리스폰스를 보였느냐, 즉 AT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해야 될 게 이제 PPI-TC를 제시는 겁니다. 그리고 키카드 사이클 랭스를 제시할 때 요거를 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페이싱 직후이기 때문에 리엔트리 서킷이 약간 흔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걸 제시는 것보다는 그 뒤에 조금 더 뒤에 거를 제시는 것이 리엔트리 서킷이 안정됐을 때 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시고 요거 제시고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T의 경우는 이제 VAA 리스판스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경우죠. 타키카디아가 온고잉하고 있고 뭐 이 사람은 이제 RBBB가 베이스라인으로 있고요. 타키카디아 온고잉하고 있을 때 V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에서 봤더니 VA V 리스판스를 보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AT다. 왜 이렇게 보이느냐? 타키카디아가 이렇게 이건 AB NRT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에이트리움 노드, AB 벤트리클 이렇게 보시면 AB 노드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이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면은 페이싱을 하는 동안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페이싱을 스탑하면 그 다음에 리엔트리를 다시 돌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돌아서 B를 만들고 A를 만들고 쭉 보시면 V, A, V 리스폰스를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AT면서 임펄스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면은 또 같은 현상이죠. V가 AB 노드를 통해서 A로 가고 V가 AB 노드를 통해서 A로 가고 마지막 페이싱을 마치면 다시 AT는 리줌되죠. 다시 A에서 다시 만들어져서 또 V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V, A, V 리스폰스를 보이게 됩니다. V, A 리스폰스는 H를 시사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델타 HA인데요. 델타 HA는 이제 히스 시그널과 A를 잰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V 엔트리먼트 페이싱을 했을 때의 HA와 인터벌과 SVT 갈 때 HA 인터벌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타키카디아 가고 있는데 빈트리클을 이렇게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QRS 캡처됐죠. 이게 페이싱 블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리트로그레이드 히스가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네. 리트로그레이드 히스가 보이는데 그 다음에 V가 보이고. 그래서 H와 A 인터벌을 재십니다. A 인터벌은 뭐 사실은 같은 데만 재면 되거든요. 비교를 빼는 거니까. 잘 보이는 대로 재시면 되는데 뭐 히스 A를 보셔도 되고 뭐 CS 오스 A를 재셔도 되는데 이렇게 재시고 그러니까 리트로그레이드 히스 to A 그리고 타키카디아 갈 때 히스가 보이죠 여기 히스와 A를 재시고 이거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빼서 페이싱을 했을 때 HA가 더 길다면 AB NRT에 해당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이제 AB NRT 이렇게 노드 아니라기보다 이제 슬로우와 패스트 사이를 돌고 있죠. 이때 이제 HA 인터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돌고 히스 번들로 내려오고 또 이 동안에 또 A로 올라가겠죠. 양쪽으로 히스와 A로 이렇게 동시에 가고
그 다음에 V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HA 인터벌은 요거 인터벌은 N에서 H 가는 시간 마이너스 AB 노드에서 H로 가는 시간을 뺀 값이죠. 그런데 우리가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HA 인터벌은 V 페이싱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임펄스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HA 인터벌은 HN 인터벌 플러스 NA 인터벌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AB NRT의 경우는 뺀 값이고 더한 값이니까 이게 더 크겠죠. 네. 즉, 그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했을 때 HA 인터벌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는 이제 V 페이싱을 했을 때 리트로그레이드 히스 번들 포텐셜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제가 슬라이드를 갖고 왔지만, 그래서 그냥 V 페이싱 인터벌을 재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이제 블립 to A를 재시고 여기서는 QRS onset to A를 재시면 V부터 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캡처, 그러니까 페이싱 투 캡처 요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85라는 숫자를 더해 줍니다. 그래서 델타 VA를 보시면 8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85보다 길면 페이싱 했을 때 85보다 길면 ABNRT, 85보다 짧으면 ABRT에 해당합니다. 즉 요거랑 델타 HA랑 델타 VA는 같은 개념인데 리트로그레이드 히스를 기록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냥 V부터 재자는 겁니다. 근데 VH는 대개는 일정하죠. 그래서 그 숫자 85를 더해서 상수값을 더해서 이 8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델타 HA가 VA는 어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데노신을 주면서도 이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아데노신을 주고 AB 블럭을 만들었는데 그대로 타키카디아가 온고잉 한다. 그러면 이제 뭐 AT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파라이션 페이싱인데 파라이션 페이싱도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놓고 잘 됐는지 확인하고 제시해야 되는데 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스 번들 카테터 또는 뭐 어블래시 카테터를 히스에 갖다 대도 되고요. 이제 히스 번들 시그널이 잘 보이는 데서 이제 하이 아웃풋부터 이렇게 내려도 되고 로우 아웃풋부터 내려도 되고 어쨌든 아웃풋의 차이를 두고 페이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올렸을 때는 히스번들이 캡처될 가능성이 많겠죠. 히스번들은 어떤 우리 그 전기줄처럼 어떤 피복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하이 아웃풋으로 해야 히스번들이 캡처가 되고 로우 아웃풋 하면 주변에 마이오카디움이 캡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번들이 캡처가 되면은 QRS가 내로우해지죠. 그리고 히스번들이 capture가 안 되면 마이오카디움이 캡처되면은 QRS가 와이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시고 이제 the earliest A를 재시면 되는데 뭐 꼭 the earliest 아니고도 같은 위치를 재시면 되거든요. 잘 보이는 A를 재시는데 같은 위치에서 재시면 되고 마이오카디움이 캡처됐는데 더 짧아진다. 35 이상 짧아진다. 그러면 악세서리 페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액세서리 페이스웨이가 없을 때, 이 아래는 있을 때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캡처를 페이싱을 했죠. 히스가 캡처가 되면은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데요. 즉 H춤이 빠르게 액티베이션 되겠죠. 근데 히스 캡처가 안 되면 한참을 마이오카디움을 통해서 돌아서 라이트 번들의 디스탈 파트를 통해서 컨덕션 시스템을 통해서 A를 만들게 됩니다. 즉 액세서리 페이스가 없으면 히스가 캡처됐을 때와 캡처되지 않았을 때가 35ms 이상 더 페이싱 블립 투 A가 길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액세서리 페이스웨이가 있다면 히스 번들이 캡처가 되나, 히스 번들이 캡처가 되나, 마이오카디움 캡처가 되나 액세서리 페이스웨이로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스팀 to A의 인터벌은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35 이내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게 히로시 나카가와가 발표를 했던 그 그림입니다. 근데 파라이션 페이싱 잘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핏볼이 있으면 잘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재야 되거든요. 이건 파라이션 페이싱을 시도한 것입니다. 어떤 게 제일 잘 된 걸까요? 이 세 개 파라이션 페이싱을 시도를 했어요. 어떤 게 히스가 캡처가 된 걸까요? 이영신입니다. 3번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거고? 이거는 마이오카드에 캡처된 거죠. 이거는 히스 번호로 캡처된 겁니다. 네로큐아를 수해졌죠.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죠? 이거랑 이건 네로큐아러스인데 이것도 네로큐아러스고 뭐가 다르죠? 정무성 선생님, 이것도 잘 된 건가요? 히스 캡처가 된 건가요? 캡처는 됐는데 어디가 된 거죠? A 캡처가 된 거죠. 이런 걸 재면 안 되는 거죠. HR 캡처가 된 거죠. 보세요. 여기 A 시그널이 이렇게 금방 따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A 캡처가 된 거고, V 캡처가 된 거고, 히스번드 캡처가 된 거고. 환자가 숨을 쉬니까 숨에 따라서 히스번드 카테터가 들락날락하니까 이렇게 시리얼하게 우연히 이렇게 캡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 캡처는 이걸 제시해야 되고, 마이오카디움 캡처는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핏볼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잘 된 건가요? 보시면 이 파라샤인 페이싱을 시도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내로, 이거는 와이드하죠. 정분기술 이거 잘 된 건 것 같아요. 잘 된 게 아닌데요. 이제 히스번드 캡처가 된다면 이 로컬 V가 빨라져야 됩니다. 빠르게 내려가니까요. 마이오카딘만 캡처되면 로컬 V가 느려져야 되죠. 천천히 내려가니까. 근데 이거는 스팀 투 로컬 V가 별 차이가 없어요. QRS는 비교적 약간은 내려 보여졌지만 제대로 하면은 이거 더 내려 보여졌죠. 같은 환자거든요. 조금 전에 거 보시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죠. 그리고 보시면 로컬 V가 짧아졌어요. 이건 마이오카딘 캡처되면 58이고 로컬 V 히스 캡처가 되면 로컬 V가 38로 짧아졌어요. 즉 QRS가 내려해지는 것도 보셔야 되고 로컬 V가 짧아지는 것도 보셔야 되고 로컬 V가 짧아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히스토건드 캡처거든요.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스팀 투 A를 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디퍼런셜 RV 페이싱은 그냥 RV 에이펙스를 페이싱 해보고 베이스를 페이싱 해보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파라이션 페이싱하고 사실은 결국 같은 개념인데요.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QRS를 보시면 AVF를 보시면 네거티브죠. 이건 포지티브고 즉 이거는 베이스 페이싱이고 이건 에이펙스 페이싱입니다. 그래서 블립 투 이제 A를 재시면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개념은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액세서리 페이스가 없을 때고요. 이건 액세서리 페이스가 있을 때인데요. 이게 베이스 페이싱이죠. 이건 에이펙스 페이싱입니다. 액세서리 페이스가 없으면 베이스 페이싱을 하면은 마이오카디움을 통해서 에이펙스로 갔다가 라이트 번드를 타고 A로 올라갑니다. 즉 한참을 돌아서 올라가겠죠. 근데 에이펙스 페이싱 하면은 바로 라이트 번드를 타고 A로 올라갑니다. 즉 액세서리 페이스가 없으면 베이스 페이싱이 에이펙스 페이싱보다 스팀 투 A가 길어집니다. 근데 액세서리 페이스가 있으면 베이스를 페이싱한 것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에이펙스 페이싱한 것보다. 즉 아까 프라이션 페이싱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이때 이제 핏폴이 또 있는데요. 이건 베이스 페이싱한 겁니다. 네. AVF를 보시면 파지티브죠. 베이스 페이싱 한 거고, 페이싱은 어디로 했냐면은 히스 번들 카테터에서 V가 잘 보이는 부분을 찾아서 V 페이싱을 했고, 그래서 스팀 투 A는 108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V 이제 에이펙스 페이싱을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는 108이었고 이거는 173? 더 짧아졌죠. 이거 잘 한 건가요? 에이펙스 페이싱 잘 한 건가요? 이 사람은 참고로 미드 셉탈에 액세서리 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액세서리 페이스가. 이거 이제 에이펙스 페이싱 했습니다. 길어졌어요. 116으로. 무슨 차이죠? 이건 아까 73이었는데. 지금 즉 에이펙스 페이싱을 제대로 에이펙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이건 에이펙스라고 해서 페이싱을 했는데 액세서리 페이스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 페이싱을 하나 에이펙스 페이싱과 거리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이펙스라고 생각하고 페이싱했지만 사실 미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페이스가 여기에 있어도 베이스 페이싱 하나, 에이펙스 페이싱 하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에이펙스 페이싱이 더 짧아진 거죠. 아까 베이스 페이싱할 때 108이었잖아요. 즉 제대로 에이펙스를 페이싱하지 않으면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카테터를 바꾸고 에이펙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페이싱을 제대로 에이펙스 페이싱하니까 108보다 멀어진 116이 나왔습니다. 액세서리 페이스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에이펙스 베이스 페이싱 할 때 적당히 QRS만 보고 QRS는 오히려 이게 AVF가 덜 네거티브 하잖아요. 그래도 정말 제대로 에이펙스를 페이싱하지 않으면 이 감별 진단이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델타 AH 인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게 AT 케이스인데요. A 페이싱하고 이제 AT가 인덕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우연히도 우리가 A 페이싱한 간격이 AT랑 사이클론에서 거의 비슷하게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A 페이싱 460에 있는 타키카디아 사이클론 마침 460입니다. 이때 AH를 재보시는 거죠. AH 같습니다. 즉 AT가 갈 때 AH와 사이너스 리듬 때 같은 사이클 렌스로 A 페이싱 했을 때 AH 인터벌을 봤을 때 H라면은 H가 같겠죠. 네. 근데 이게 AV NRT라면 다르겠죠. 시퀀스가 다르니까. AT였을 때는 이제 Atrium, AV 노드, 히스, V로 갑니다. 즉 AH 인터벌은 같은 길을 가거든요. A 페이싱 했을 때도 같은 길을 가겠죠. Atrium, AV 노드, 히스, V. 즉 A 페이싱을 했을 때 AH가 가는 길이나 H가 갈 때 H가 가는 길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르게 뭐 컨디션이 다르면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사이클 렌스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아이소프로테렌을 달고 있을 때 같은 조건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T가 터미네이션 된다면 바로 A 페이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시면 더 정확히 감별 진단할 수 있고 AT냐 아니냐 감별할 때 아까 V 오버드랩 페이싱에서 VAA 리스판스냐 VAB 리스판스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되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델타 AH는 페이싱 할 때 타키카디아가 온고잉 할 필요도 없고요. 사이너스 리듬 A 페이싱 하시고 AT 갈 때 AH 간격 재시고 그냥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페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뭐 간단히 감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감별 진단 매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JT 감별하는 게 간혹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AV NRT인지 JT인지 감별이 어려울 때는 일단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뭐 리엔트리로 돌고 있는 AV NRT 경우는 타키카디아 사이클런스 대개는 일정한데 JT는 어떤 오토매티시티로 생기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이게 JT는 사이클런스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레귤러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A 오버드랩 페이싱을 해보면 되는데, 이건 아까 이제 V 오버드랩 페이싱에서 VAAV냐 VAAV 리스폰스냐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걸 뒤집어서 A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JT는 이렇게 정션에서 오토매티시티로 나오는 거고, 이제 A 오버드랩 페이싱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타키카디아를 페이싱을 멈추면 다시 JT가 리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정션에서부터 다시 생기기 때문에 리스판스가 A 리스판스가 보입니다. 하지만 AV NRT의 경우는 AV NRT 이렇게 돌고 있다가 A 오버들 페이징을 하면은 A 리스판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건 또 정리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앞서서 다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리스판스는 뭐 감별 진단에 도움이 안 된다, 최소한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죠. SVT 디퍼런시에이션은 엄지원 선생님 명강의인데 얼마나 펠로우 선생님들이 흡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자유자재로 현장에서 저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면은, 전에 우리 토요일날 케이스 컨퍼런스에서 잠깐 나왔는데, 아까 그 나왔을 때 AB 노드 BNC 감별 진단 머니버가 ATP가 AB 노드 BNC 때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티피컬이냐 에이티피컬이냐 뭐 관계없이 다 여기 포함이 되고요. 단지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을 때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개념을 지금 감별 진단하는 대부분의 매뉴버가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냐 없냐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감별 진단법이 많기 때문에 AVRT인데 이제 디크리멘탈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감별 진단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럴 때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그 델타 AH에서 A 페이싱 사이클 할 때 A 페이싱하는 위치는 뭔가? 관계없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히스 번들에서 AH를 재기 때문에 어디를 페이싱하는 상관은 없습니다. 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마치고 뭐 끝나고 제가 이 슬라이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서비스 제가 당일날 올릴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SVT 감별 진단하다가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절대로 이성을 들이지 말고요. 저 마지막에 알고리즘 표 같은 거를 EP랩에다가 혼자 할 때 붙여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잠깐 딜레이 시킨다고 큰일 안 나요. 그러니까 잠깐 장갑 벗고 나와서 엄지원 선생님 그 슬라이드를 찾아보고, 그러고선 정신을 차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야지, 현장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 지지 마시고 이성을 잃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저께가 사실은 KHLS 추석 마감일이었는데 아직 완성을 못하는 펠로우 선생님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까지